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의 자연사 내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연사 하니까 여러분 막 확 땡기시죠? 제목이. 오늘 제가 정말 재밌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을 이렇게 자연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3월 6일 날 남북이 4월 말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 특사단이 북한에 갔다 오고 나서 발표를 했지요. 정상회담이라. 왠지 이 불길하고 사악한 느낌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위원장으로 임종석을 임명했습니다. 자, 게다가 오늘 며칠입니까? 3월 9일이죠. 3월 9일 금요일. 북미 대화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미북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가 선결 조건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과 북한이 조만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거 속도가 뭐 이렇게 빠르냐? 뭐 이렇게 좀 속도가 빨라? 일본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전개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한국에서는 막 사람이 죽어 나가고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조민기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뉴스 기사가 같은 날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담당자였던 정기준 실장이 의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의문사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막 정신이 없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도대체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내에서는 막 더러운 성추행, 이런 폭로전, 미투 운동 이런 거 막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 나가고 막 그러는 가운데 뒤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촛불 보궐 정부 이 주사파 이 작당들은 일당들은 북한이랑 어떻게 연방제 통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막 긴급하게 신속하게 뒤에서 막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군 인권센터가 국방부를 조사하겠답니다. 뭘로 조사하냐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촛불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그 촛불 집회를 무력 진압할 것을 논의했다라는 이유로 인권 탄압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국방부를 조사하겠답니다. 이게 뭡니까? 협박하는 거죠. 협박. 국방부를. 지금 이 시점에 남북 정상회담을 막 하고 막 이 지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갑자기 군 인권센터가 우리 국방부를 왜 군기를 잡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촛불 보궐 주사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무 무리를 해가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안희정, 정봉주, 김어준 얘네들은 이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의 가장 든든한 아군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군들까지 이렇게 성폭력으로 자충수를 둬가면서 고육책을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수를 뒀단 말이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 자연적인 흐름에서 역행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강한 힘이 작용을 할 때는 여러분 아시죠? 작용과 반작용, 물리법칙입니다. 이 물리법칙은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에 적용이 되는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정치라든가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여기 이 정치 현상에도 적용을 해봤을 때 쟤네들이 미는 그 작용의 강도가 이미 반작용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작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다만 배경과 배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시나리오는 언제나 되풀이 됩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주사파 정권이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밀고 있는 그러한 힘의 강도의 반작용으로서 제2의 박정희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시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시나리오를 또 이 현상에 대입을 해본다면 저 군인권센터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방부의 군기를 잡는 저런 기사 내용이 왜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 해석이 되는 것이죠. 왜냐고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저들이 과업을 달성하기 바로 직전에 이 군부에서 제2의 박정희와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저들의 과업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설은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이 채널은 변희재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워치의 강수장 기자가 운영하고 있는 슈님 BJ라는 채널입니다. 자, 강수장 기자가 인터뷰한 변희재 대표의 논평 잠깐 들어보시죠. 요즘에 저 문재인이랑 김정은이가 하는 거 보니까 하면 안 되는 짓들을 계속 반복되니까 원래는 트럼프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핵 가지고 시간 끌려면은 실무진 가지고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5월에 트럼프로 만난다는 얘기는 5월 전에 핵을 들어낸다는 거예요. 얘들이 어떻게 버티지 하니까 이러면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때 연방제를 선언해버리고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보호하고 남한의 도로 와장창 퍼주면서 북한의 공부를 달랜다. 이 계획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남북 양쪽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치는데 참 하여튼 박 대통령 탄핵 때부터 항상 내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을 하니까 애초에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탄핵 떠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다 죽으려고 환장해서 벼랑으로 가니 그래서 지금 연방제통이라는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상태 같습니다 지금 볼 때. 자, 여러분 들으셨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4월 말에 기습적으로 남과 북이 연방제 통일을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렇게 변희재 대표가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변희재 대표가 논평한 저 풀 영상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변희재 대표가 저렇게 논평을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변희재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소설 혹은 가설에 불과할까요? 뉴데일리에서 3월 9일에 나온 기사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는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이 있고 난 뒤에 3일 뒤에 나온 기사입니다. 남한을 북한의 홍콩으로 부려먹자. 북한은 연방제 통일인 1국가 2체제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저 뉴데일리 기사의 원래 출처는 바로 이 자유아시아 방송의 이 기사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간부들에게 김정은식 통일 방안을 선전하고 있다. 뉴스 기사 보도 3월 6일입니다. 자, 3월 6일이 언제입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브리핑을 한 같은 날입니다. 자, 같은 날 보도가 되었던 이 기사와 자유아시아 방송의 이 기사를 합하면 어떠한 퍼즐이 완성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북한 니네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통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니네 대한민국 국민들 잘 들어. 니네 통일하게 되면 김정은식 통일이 되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김정은식 연방제 이게 뭐냐? 1국가 2체제라는 것입니다. 자, 1국가 2체제의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바로 옆에 하나 더 있죠.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홍콩이죠. 자유아시아 방송과 접촉한 평양의 소식통은 최근 노동당 중앙 간부 강연회를 통해 한반도 통일은 연방제 통일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면서 고려연방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고려연방제는 과거의 통일 방안이고 김정은식 새로운 통일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중국과 홍콩과 같은 한나라 두 체제, 즉 일국 양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남한과 중국 홍콩식, 즉 일국 양제 통일을 할 때 북한이 중국 입장이 되고 남한이 홍콩이 되어서 한나라 두 체제 통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강연을 들으면 사실상 북한이 남한을 흡수 통일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이라고 하면 보통 남북 간의 1:1 연방제 통일 또는 북한의 무력 침공에 따른 적화 통일, 북한 체제 붕괴 이후에 한국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다시 1:1의 연방제, 자, 1국가 2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의 무력 침공에 따른 적화 통일, 또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 홍콩처럼 북한이 한국의 단물만 빨아먹는다는 적화 통일 계획도 있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식 연방제 통일 일국 양제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홍콩처럼 단물만 빨아먹고 나중에 껍데기만 남으면 적화 통일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북한에서 나온 지 10년도 더 넘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홍콩이 중국에게 반환된 뒤에 중국 공산당은 2047년까지 일국 양제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한 데에는 이유가 다 따로 있죠. 당시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산업 생산 능력이 매우 뒤처진 상태여서 홍콩의 제조업 기술과 유통망 그리고 금융망 한마디로 돈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홍콩이 지닌 역량을 따라잡는데 넉넉하게 5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중국 공산당 측은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콩의 단물을 다 빨아먹을 때까지는 일국 양제로 가겠다라고 중국이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뉴데일리 기사를 읽어보니까 벤지 대표가 저렇게 세운 가설이 그냥 단순히 가설이 불가하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드십니까? 네, 진짜 우리 변희재 대표는 제가 지금 정말 이 서울대 나온 거 인정합니다. 인정. 아니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로 정확한 분석력이 있어야 서울대 나왔다고 하지. 어디 정의용 서울대 나왔지? 조국 서울대 나왔지? 정말 제가 정말 방송에다가 대놓고는 욕을 할 순 없지만 니들 서울대 그거 뒷구녕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진짜 이 정도의 분석은 해야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 플러스 또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물론 트럼프가 발표한 건 아니죠. 정의용이 발표했죠. 정확히 말하면 정의용이 발표한 그 미북 대화 5월 달에 자, 이것에 관련돼서는 여러분 그 한국 언론 현혹되지 마십시오. 미북 대화가 5월 달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미북 대화의 방점이 찍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인 사라 샌더스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concrete actions,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방점에, 이것의 concrete actions에 방점이 찍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야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 물고 뜯기 위해서 트럼프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막 자꾸 요즘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의 지휘자입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세게도 푸시할 때도 있는 거고 느슨하게 풀어줄 때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휘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트럼프의 속마음을 보려면 실무자들의 구체적인 발언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라 샌더슨 같은 경우는 저 되게 무서운 여자입니다. 완전 무서운 여자입니다. 저 여자. 옛날에 그 이방카가 한국에 왔을 때도 같이 동행을 했었던 그런 여자죠. 저 여자가 브리핑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매력적입니다. 저 사라 샌더슨. 완전 지성미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정말 지적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거 여담인데, 이 맨델커 차관, 이 미 재무부 맨델커 차관, 라트비아 은행 금융제재 했었던,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을 시켰던 그 무서운 여자 또 여기 한 명 더 있죠. 또 여기 무서운 여자가 한 명 더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 그리고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서운 여자, 니키 헤일리, 미 유엔 대사. 야, 정말 이 여자 3인방의 면면을 보면, 야,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용병술이 대단하다. 또 인재를 등용하는 그 눈이 정말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의 나 트럼프 종교 제가 진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신이에요, 신. 거하십니다. 이 천재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었어요, 이제. 여러분, 미국 정치라든가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내가 영어 못해, 요새 영어 못해도 다 볼 수 있어요. 저도 영어 못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동맹국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한국 정치와 미국 정치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사라 샌더스 눈빛 보십시오. 야, 니네, 내 방송 모니터 하고 있는 모니터 요원들, 쫄리지? 쫄려, 자, 그 다음에 우리 맨델코 언니, 맨델코 언니 진짜 우리 저 대부송금했던 저 그지 같은 은행들 제발 손 좀 제발 빨리 봐주세요. 언니의 화력을 제발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니키 헤일리 언니. 자, 이 언니 일당백입니다. 지금 유엔이 다 빨갛게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저번에 보셨죠? 그 이스라엘 수도 지정한 거에 대해서 128개국 국가가 거의 한 80% 이상의 국가들이 다 미국에 반대했던 거. 근데 굴하지 않고 지금 니키 헤일리 언니, 일당백으로 지금 유엔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니키 헤일리 언니 저 진짜 존경합니다. 제가 3월 6일 날 안희정 섹스 스캔들이 불거졌을 때 이미 남북 연방제 통일을 기습 선언하기 위한 예고편인가? 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은 업로드가 되자마자 이렇게 광고 제한 또는 배제해서 단 한 편도 광고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회수는 보시다시피 7만입니다. 7만. 자, 여기 위아래 영상들을 보면 수익형으로 떠 있죠.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처음에는 광고 배제로 떴다가 나중에 조회수가 멈추면 사람들이 더 이상 보지 않는 방송일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안희정 섹스 스캔들과 연방제 통일 기습 선언을 예고하는 사건인가?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 배제입니다. 광고 배제. 게다가 직접 검토로 확인됨.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아예 영원히 수익 창출이 불가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전곡을 제대로 찔렀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뭐 정보원이 있어가지고 이런 방송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일 박사하고 이진군 박사가 이 두 분이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그 고급 정보를 다 취합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인터넷에 다 있어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다만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그 퍼즐을 맞추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두 분이 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슈타인즈 채널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좋아하시죠? 여기 가면 이충근 박사님이 일주일 전에 슈타인즈 채널에서 주최하는 포럼에 참석하셔가지고 강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강의가 여러분, 야, 대박 아닙니까? 37만이 봤습니다. 37만이 봤습니다. 자, 이 강연에서 이충근 박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터넷에 다 있다. 퍼즐을 맞추듯이 조합만 하면 된다. 자, 여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터넷에 존재하고 있는 널리고 널린 그런 기사 자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 지금 기습선언 하려고 지금 이런 거 안희정 스캔들 이런 거 막 터트리는 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게다가 변희재 대표, 이 국내 정치 분석에서 독보적인 분석력을 갖고 있는 변희재 대표도 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4월 말에 기습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듣보잡,
일개 개인 유튜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저 시나리오는. 그런데 미국의 아이비리그 위대한 대학을 엄청난 대학을 졸업한 이런 쟁쟁한 사람들,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고액 연봉을 받아가면서 모르겠냐 이겁니다. 응? 모르겠냐 이겁니다. 대한민국과 남한과 북한이 저렇게 짜고 치는 저런 그 기습적인 연방제 통일선언, 이 시나리오 미국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 트럼프 갓의 트윗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 3월 11일 오전, 이게 따끈따끈한 오늘 나온 트윗입니다. 자, 이 트윗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I believe they will honor the commitment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 문장에서 they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they, they. 여러분, they가 누구일까요? 자, 그래서 번역기로 돌려봤습니다. 요새 번역기 실력 좋습니다. 구글 번역기가 있고 네이버 번역기가 있는데 어떨 때는 구글이 괜찮고 어떨 때는 네이버가 괜찮은데 요새는 네이버가 좀 많이 앞섰어요. 한국말을 번역할 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 They will honor the commitment를 그들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게 과연 누구냐라는 것은 또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하면 바로 이 기사 내용입니다. 자, 4월 말에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하겠다라고 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남북이지 않습니까? 남북.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 문장에서. they가 되는 겁니다. 이 they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they라고 하면 바로 남과 북을 동시에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트럼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they가 남과 북이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정상회담을 하겠다. 4월 말에. 그러면 5월 달에 만나겠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시간 순서상 4월, 그죠? 5월. 이때 정상회담을 하고 5월 달에 만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 얘네들이 이때 기습적으로 연방제 선언을 해버리면 자, 그러한 시나리오까지 트럼프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고 있을 기습적인 연방제 통일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 변희재 대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5월에 트럼프를 만난다는 얘기는 5월 전에 핵을 들어야 된다. 얘들이 어떻게 버티지 하니까 이러면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때 연방제를 선언해버리고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보호하고 남한의 도로 와장창 퍼주면서 북한에 공물 달랜다. 이게 얘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게 있어서 핵이라는 것은 목숨줄입니다. 목숨줄. 그들의 정권을 담보해주는 생명 연장의 줄인데 그것을 끊겠다? 북한의 비핵화를 해서 그것을 끊겠다? 자,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돼서는 안 되겠죠.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던졌어요. 나 비핵화 하겠다라는 걸 던졌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3번째입니다. 비핵화 하겠다고 해서 돈 뜯어간 게. 미국에서도 당연히 이것을 기정사실로 믿지는 않을 겁니다. 속은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아주 가장 배수의 진을 치고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라는 카드를 미국에 던졌어요. 그러면 이 주사파 보궐 정부에서, 촛불 정부에서 김정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연방제 하면 됩니다. 연방제 하면 5월 전에 연방제 선포해버리면 촛불 보궐 정부는 김정은의 정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5월달 북한의 비핵화 전에 4월 달에 기습적으로 남북 연방제를 선언해 버리면 북한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여러분, 유일한 대안이다. 그래서 북한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남북 연방제 기습 선언이란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꺼낼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엔 그 영화 대본을 인공지능이 쓰는 세상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광해라는 영화 있었죠? 그 광해란 영화도 인공지능이 썼다고 합니다. 애초에 인공지능이 썼을 때는 굉장히 그 암울한 분위기였는데 그것을 좀 더 코미딕하게 바꾼 것이 바로 이 연출가, 감독이 살짝 변경했을 뿐이고 전체적인 시나리오와 구도와 기승전결 뭐 이런 것들은 다 인공지능이 썼다라는 이야기가 시나리오 작가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인공지능이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죠, 여러분. 요즘 이런 세상입니다. 자,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된 선두기업, 전 세계 선두기업, 미국에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에서 핵 문제와 관련돼서 했던 그 행동 패턴들을 컴퓨터에 인공지능에 딱 입력을 시키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인공지능이 다 분석해 줍니다. 요즘 세상에. 뭐 인공지능만 있습니까? 뭐 인력 풀은 없습니까? 자, 미국의 이 전 세계 군사, 안보, 뭐 경제, 정치 이런 것들 다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 싱크탱크들에게 물어보면 뭐 엄청난 시나리오들이 지금 막 예상 시나리오를 갖고 미국은 지금 북한 문제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존 볼튼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오바마, 힐러리는 들어봤어도 존 볼튼 뭐 헤리테지 재단 뭐 이런 것들 그 미국의 가장 그 보수적인 가치를 우파적인 가치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 뭐 이런 이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저한테 우파인 척 행세를 하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고급 정보를 줄 테니까 나에게 목숨을 걸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을 하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뭐 좀 협박을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고급 정보라는 것은 당신들만 아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다 있습니다. 나한테 고급 정보를 줄 것처럼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나를 협박한다거나 그런 사람들 그냥 생각 끊으십시오. 당신 지금 내 방송 듣고 있지? 생각 끊어요. 그런 유치한 발상하지 마십시오. 이미 인터넷에 다 있고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당신 같은 뭐 이렇게 뭔가 미끼를 던져서 나를 어떻게 조종해보고 싶은, 나를 협박해보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의미 없습니다. 그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괜히 했다가 지금 저한테 증거를 딱 걸려가지고 자기가 썼던 댓글들 다 삭제하고 갔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제가 지금 방송을 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폭로를 하면 되게 충격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우파 사이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우파인 척 하면서. 그래서 구분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이미 이 남과 북이 이 대의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남과 북이 4월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라, 그러니까 남북 연방 통일을 기습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상의 시나리오도 이미 트럼프는 다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일성 3대 자연사 대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 배경 지식에 대해서, 배경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 방송 분량만으로는 한 20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방송 만드는 건 지금 이틀째 방송을 만들고 있어요. 이틀째 한 5시간씩 해서 지금 10시간째 만들고 있는데, 자, 본론은 어쨌든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김일성 3대 자연사 내려 다음 방송도 꼭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